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기계를 교체하거나 온도, 압력, 속도 같은 조건이 달라져도 성능을 유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이재길 교수 연구팀은 기존 AI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거나 불량 데이터를 새로 모으지 않아도 새로운 공정 환경에 맞춰 불량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시계열 도메인 적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센서 데이터를 추세와 비추세, 주파수 성분으로 나눠 분석하고 기존 모델의 예측 결과를 새로운 데이터와 비교해 자동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도를 최대 9.42% 향상했으며 특히 불량 발생 패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리에 빛을 쏘는 자극만으로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정동일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뇌에 빛을 쏘는 경둑의 광자극이 알코올에 대한 갈망과 의존 수준을 모두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 한 집단에는 경둑의 광자극만, 또 다른 집단에는 미주신경 전기자극만, 마지막 집단에는 두 가지를 병합해 적용한 뒤 5주 동안 주 5회 이상 자가치료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미주신경 자극만 받은 집단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빛 자극을 받은 집단과 병합요법 진단에서는 음주 욕구가 줄고 알코올 의존도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18회 국제 천문, 천체물리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번 대회에 전 세계 64개국 288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천문 천체물리 올림피아드는 2007년 태국 치앙마이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 세계를 순회하며 열리고 각국은 20세 미만의 대학 비진학 학생 5명 이내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은 지난 20일부터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한급수 이후에도 일부 숙박업소는 수영장과 스파까지 운영하며 여전히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한 대형 호텔 수영장의 샤워장. 수돗물 수압을 50% 줄였다고 하지만 물줄기는 여전히 강하게 쏟아집니다. 수영장과 사우나를 함께 운영 중인 인근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숙객들은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객실에서 물이 잘 나왔다고 말합니다. 일부 펜션들도 객실 내 스파 시설까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는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파는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을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수도 계량기 5만 3천여 개의 50% 잠금 조치 진행률은 87%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8만 6천여 톤으로 불과 7.7%인 7천여 톤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강릉의 한 카페 수도 계량기입니다. 50% 잠금 조치를 완료했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틀어봐도 수압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자율로 추가 조정하는 업소가 많지 않은 데다 잠금 조치 이후 실제 수압을 점검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잠그고 나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강릉시는 여러 수도꼭지를 동시에 틀 경우 수압 감소가 체감된다며 잠금 조치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근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절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릉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물티슈 청소와 빨래 모아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등 절수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무분별한 물 사용은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올해 온열질환 환자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25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4,048명으로 최악이었던 지난 2018년 4,526명에 근접했습니다. 다만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는 누적 26명으로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해 6명 적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환자의 62%가 열 탈진 증세를 보였다며 무더운 시간대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위가 서서히 물러간다는 처서 뒤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최대 전력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6시에 올여름 최대 전력인 96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8일 95.7기가와트를 갈아치운 기록입니다. 전력거래소 측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전기 절약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82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수 참모진이 배석한 공개 회담에 이어 오찬 확대 회담까지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는데 대통령실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이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30여 분 늦게 이뤄졌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돌발 메시지를 낸 터라 우려도 나왔지만 실제 만남에서 이상 기류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웨스트윙에 나와 이 대통령을 영접했고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82일 만에 두 정상이 마주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장소를 칭찬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생중계 양자회담만 50분을 넘겼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품격이 아주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오찬을 겸한 비공개 확대회담은 더 길게 8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보단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특히 양국 공동브리핑이 없었던 것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혹은 방금 말씀하신 동맹 현대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라기보다 두 분의 친밀감 높은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습 사진이 담긴 책 등 각종 선물을 건넸고 이 대통령을 향해 위대한 지도자란 칭찬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한미조선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인 필리조선소를 둘러본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워싱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선박을 사랑하고 구매하겠다면서 양국 간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조선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함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은 조선업 협력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미국의 조선 능력과 관련해 한미 협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 a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면서도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에서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재협상을 논의할 수 있지만 한국이 얻어갈 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에서 필요한 품목으로 에너지를 지목하며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15%의 상호 관세율에 합의했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 등 세부 내용은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했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폭탄 발언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들 상장 지수 펀드들은 1% 정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조선과 원자력, 항공 등 분야에서 양국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 기업들이 모두 11건의 계약과 MOU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우리 기업인 16명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등 21명이 자리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조선, 원자력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가 6건 체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800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오늘부터 우체국에서 미국으로 소포를 붙일 때 10% 정도 비싼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미국에 김치 같은 일부 식품을 보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우체국. 궂은 날씨에도 오전부터 소포 붙이러 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서류를 제외한 국제 우편 서비스 EMS 발송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EMS보다 저렴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공 소포 발송은 어제부터 접수가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소포에 새로 부과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때문. 미국 정부는 마약이나 위조품 반입 경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면세 혜택을 줬던 $800 이하 물품에도 29일부터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미국행 소포 발송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 우편 시스템을 통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미국 당국이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관세 납부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민간업체와 제휴해 운영하는 상품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민간 특송회사에서 통관을 대행하는 이 서비스는 소포받는 사람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중량 4.5kg 미만 소포를 EMS 프리미엄으로 보내면 요금이 10%가량 비싸진다는 점입니다. 가령 2.5kg짜리 소포를 보낼 때 EMS를 이용하면 69,500원 정도인데 프리미엄은 81,100원으로 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특송사는 김치 같은 식품이나 고가 물건은 잘 받아주지 않아 당분간 미국에 김치 등의 물품을 보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불편이 커지자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까지 EMS 프리미엄 요금 10,000원을 할인해준다는 방침입니다. 또 늦어도 2달 안으로 기존과 유사한 품질과 가격의 우편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에 투자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창업과 구직 등 국민의 실생활에서 인공지능, AI가 도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올해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코레일은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 2025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대상은 추석 연휴 전날인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1일에서 2일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매를 진행하며 일반 국민은 3일에서 4일부터 가능합니다. 소비가 늘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1.4로 7월보다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소비 쿠폰 지급의 영향이 일부 반영돼 전달보다 7포인트 오른 반면 향후 경기 전망의 경우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우려 등으로 6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달 11포인트 내렸던 주택가격 전망은 이번 달 들어 2포인트 상승하며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60에서 64세 연령대에서 10명 중 6명꼴로 연금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퇴직 후 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재작년 기준으로 60에서 64세 인구 415만 명 가운데 57%가 넘는 237만 명이 연금 소득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소득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 연금이 포함됩니다. 정년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긴 일명 소득 크레바스, 즉 소득 공백기 위험이 높은 60에서 64세에서 10명 중 6명꼴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43%인 177만 명은 연금을 받았는데 월 평균 수급 금액은 100만 4천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138만 명으로 78%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재작년 기준 62세에서 63세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60에서 62세 수급률은 낮았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급률은 높아지지만 월평균 수급 금액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에서 64세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수급 금액은 100만 4천 원으로 65세 이상 수급자보다 많습니다. 연금을 한 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 명, 연금 수급률은 90.9%였습니다. 월평균 수급 금액은 69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크레바스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충을 위한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2033년까지 65세 수급 개시 연령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 정년연장에 대한 이슈는 빨리 정하는 게 낫겠다. 그 과정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올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만 명 넘게 많아 2년 연속 출생아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들어 5월까지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 수를 근거로 집계한 결과 올해 분만 예정자 수가 30만 4천 명으로 지난해 분만 예정자 수보다 2만 1,000명 많다고 밝혔습니다. 예정처는 이런 흐름을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 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염창동에 있는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과학수사대, 근로감독관들이 잇따라 도착해 좁은 맨홀 안을 들여다봅니다. 탁한 물이 높이 차오르고 유속까지 빨라 수심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염창동 맨홀에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은 물살을 따라 일대 맨홀과 하수관로를 탐색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빗물 펌프장입니다. 구조대는 수색을 벌인 끝에 이곳에서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실종 1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맨홀 안에 갑자기 물이 불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비슷한 시각 CCTV 영상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엄청나게 막 부드럽었어요. 드럽었어. 내려갔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시 현장에서는 A씨를 포함한 노동자 5명이 배수 개선을 위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하게 옆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니까 그 우수가 하수구로 몰리면서 앞서 인천 병방동과 서울 가산동 등에 있는 맨홀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장 감독 강화와 보디캠 착용 의무화 등 관련 대책이 추진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망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8월 2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